남동부에서 같이 내려와서 저쪽 이호촌으로 만나는 지점이고, 청주시 청주공항 쪽에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도하를 해서 저쪽으로 이제 증평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보다시피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라서 굉장히 길도 거칠고 한데,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그나마 있는 길 찾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제방 있잖아요. 제방이 있어서 석화촌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전에는 이 제방이 없을 때는 여기가 전체가 다 뻘처럼 깊게 이렇게 하천이 범람을 하는 범람지 겸 평화가 되는 거죠. 평야가. 그래서 길은 범람지를 최대한 벗어나서 저쪽에 보면 야트막과 야산이 보이죠. 저 야산, 저쪽에 야산을 끼고서, 이쪽은 범람이니까 이쪽으로 야산 밑으로 이렇게 상솔도로로 그렇게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람을 하더라도 물이 도로를 이렇게 범람하지 않는 그 루트를 상시 도로로 해서 만들었다. 자, 다음 지점을 이제 내비를 찍고서 최단 거리로, 그냥 최적화로 하니까 멀리 또 큰 길로 돌아가라고 해서 최단 거리 농로로 갑니다. 요게 실제로도 1400년 전에 물론 요 길이 아니겠죠. 요 길에서 플러스만서 좌우로 100m 정도 오차를 해서 교역로가 생겼을 것이고, 요 길로 신라군이 진군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남 금북정맥, 약간 여기 금광수계 경계점인, 그리고 또 미호천의 그 발원지가 되는 그곳까지 신라의 교육로를 찾아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올해 마지막 여정이죠. 올해까지만 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충청도 구간은 다 이제 섭렵을 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쪽은 이제 개활지고, 요쪽은 산이라서 약간 tum박하지만 산이죠. 그래서 여기가 안정적으로 길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상시 교육로가 계속되기 좋은 조건이죠. 자, 지난주에 이어 다시 이번 주 온 보은에서 오는 길과 문의에서 오는 길이 만나는 석성리 486 1번지로 가는, 다시 이제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는, 추적해서 가는 곳 한 400~500m 정도 갈 것 같은데, 실제로 지도 분석하면 요 길이 아니고 여기서 좀 더 미호천 쪽으로 한 200m 정도 그쪽으로 났을 것 같은데, 거기는 현재 다 전답으로 해서 전혀 차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최단거리로 이렇게 내비로 찍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그 길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기서부터 오른쪽은 아니고 왼쪽으로 한 200m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는 거. 항상 말했지만 도로는 민가를 관통한다고 했죠. 지금의 현재 고속도로처럼 터널을 통과해서 마을이 없이 그냥 산속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교역로 역할을 하는 거고, 전시에는 군사용 도로가 되는 겸용도로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자, 여기는 눈이 아직 안 녹았네요. 하여튼 좁은 도로를 가면은 카메라로 지금 봐도 아주 경치가 좋네요. 여기가 이렇게 오르막길인 거 보니까 여기는 확실히 아는 게 맞고요. 이렇게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능선길을 넘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저번 주에 왔을 때는 몰랐는데 한 2번 와보니까 확실히 여기는 안 열시다고
저쪽으로 길이 나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쪽으로는 전혀 길이 없으니까 여기도 두 번 이제 반복적인 답사를 하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보죠. 네, 석성리 486-1번지. 여기가 두 번째 와봐도 저기 보은에서 왔고 또 저쪽에서 문의에서 와서 여기 만나는 삼거리 지점물에서 저쪽으로 한양 진천으로 해서 이천으로 해서 한양으로 가는 그 교노인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한 9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더 가서 이쪽으로 가서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보다시피 농경 평평한 농경 쪽 바로 저 한 500m 앞에가 그 금강의 제1지류로 가지고 제1지류에 들어서 얘기할까요? 추우니까 생각도 안 나네. 금강의 제1지류인 미호천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범람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래서 홍수 때마다 길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 산 쪽으로 길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로 유지 보수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길이 씻겨 내려가지 않는 그런 데로 하다 보니까 저 평야가 아니고 이쪽 산 기슭 밑으로 도로를 냈을 때 아까 거기가 전차점이 맞다. 확률적으로 90%라는 얘기죠. 네. 여기는 진천의 농다리죠. 농다리 주차장에서 농다리 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가 이제 미호천의 최상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저쪽으로 한 20km 더 가면은 경기도하고 충북의 경계가 되는 그리고 또 여기 미호천의 그 발원지가 있는 마이산이 있다고 하고요. 마이산 옆에 또 칠연산이 있고 거기서 20km 지난 지점이 여기 농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다리는 한 7, 8년 전에 한번 인문학 여행 때문에 한번 그 금강의 상류 지역 이쪽으로 경계가 어딘지를 보기 위한 차원에서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온 거는 이제 다른 거죠. 요 미호천을 기준으로 요 길로 여기면서 저쪽으로 이제 김유신의 이천 수레가 여기로 해서 지나갔다. 자, 농다리에 왔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지지대가 있고 실제 다리 이렇게 폭이 좁고 양쪽으로 1m마다 이렇게 축대를 쌓은 거죠. 그래서 이 다리가 한번 여기로 가볼까요? 다리빨이 이렇게 튼튼합니다. 이렇게 튼튼하니까 이만큼 한 7, 8m가 다리 시키면 기둥이고 실제 다리 보는 조그만한 통다리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튼튼하게 젖었기 때문에 천년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아까 말한 대로 저기 한남 금북정맥에서 불과 20km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홍수 때도 수량이 막 몇십 배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 대여섯 배 정도밖에 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닥을 찍어보죠. 한겨울이라서 요게 올해 마지막 촬영이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올해 마지막 신라군의 진군나와 황산도 리치에 대한 논문 사후 검증을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돌은
앞으로도 천년은 가겠네요. 그 특별하게 엄청난 폭우가 여기서 며칠간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는 최근에 새로, 여기 무슨 달인지, 이게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 같기도 하고, 부교를 하나 설치했네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그런데 와이어줄을 잡아서 농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좀더 가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농다리가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수량이 꽤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쭉 흐르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최근에 눈이 좀 와서 그렇기던가 평상시에도 상당히 수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물 흐르는 통로보다 돌다리 기둥이 더 두껍죠. 그래서 상당히 원시적으로 고려 농다리를 한번 봐야겠지만 고려초나 신라 말에 지어진 다리로 보이고, 여기가 이제 홍수 때 농다리로 흐르는 수량은 조절 못하지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부교입니다. 부교.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흔들리는 다리죠. 네, 멋지네요. 자, 거기 진천 농달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미호천 상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형상을 봤을 때는 저 천벽 건너서 저쪽일 것 같은데 쭉 가보죠. 지금도 또 최단거리로 설정했습니다. 그냥 최적화하니까 고속도로가 나오길래 최단 천변으로 따라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쪽으로 쭉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다리를 건너가지고 가장 설득력 있는 그쪽 산 밑으로 미호천의 동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662년에 그 전으로도 마찬가지로 교용로로서 김효신의 신라군이 수레 2000대에다가 군량민을 싣고 당나라로 지원하기 위해서, 또 그보다 2년 전인 660년에 상부통일 전쟁을 해서 인천까지 진군했다가 회군했던 길이 아닐까. 거의 이것도 확률로 치면 한 98% 정도 99%다. 99%. 네. 100%라고 하면 없어 보이니까요. 99%가 요 노선입니다. 요 도로도 지금 이 도로도 옛날 1500년 전의 도로를 그대로 확장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드디어 충청도와 경기도의 경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안성시가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 고개를 기준으로 저쪽이 이제 충북 진천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좀 더 가면 칠연산이 있고, 이쪽에 이제 아까 미호천에 발원지인 마해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한남 금북정맥의 제일 낮은 고갯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중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올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요 고갯길이
1000년 전에도 또 1500년 전에도 한양에서 그 충청도 통해서 경상도나 전라도로 가는 제일 낮은 그 산맥의 길이죠.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한남 금북정맥이라는 것은 한강의 남쪽에 있는 산맥이고 금강의 북쪽에 있는 산맥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쪽으로 좀 더 가면 저 칠연산에서 금남정맥하고 한남정맥으로 같이 또 나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안성천이 흘러서 평택을 통해서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 복잡하다. 하여튼 저쪽에 이제 망이산성이 교연로를 하나 지키는 그런 산성이, 뭐 지킨다기보다 이제 부사적인 요충지로서 쉽게 쓰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 한남 금묵정맥이 어떤 말 그대로 그 분수령이죠. 그래서 한강과 금강의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떨어진 물은 그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남한강으로서 이천으로 흘러가는 거고, 안성 이천에서 이쪽에서 떨어지는 물은 저쪽으로서 아까 온 대로 진천에서 농다리로 해서 미호천 따라서 청주 또 세종시에서 금강 분류하고 만나는 게 미호천에 있죠. 괜히 복잡합니다. 또 어떤 역사 인문학을 하면서도 지리지형을 좀 깨고 있어야 되고, 오늘도 오면서 지도 분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면서 많이 그 태단거리로 오다 보니까 시장통도 지나가야 되고 해서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진천군이 아니고 음성군이네요. 착각했으면 충북 음성군 삼성면이고, 이쪽은 이제 경기도 안성시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좀 찍고 싶어서 금방 거기서 이제 음성군으로 쭉 내려가는 요 고갯길이죠. 산맥의 고갯길로 그 도로의 그 기본이 이렇게 한번 뚫린 도로는 계속 유지하는 영속성이 있다고 했죠.